엄마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렵고 기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팠어요. 그런데 한정식 집 문이 열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배고프던 그날 말없이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이어줬는지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눌러두셔도 됩니다. 하늘이 보내준 사람. 봄볕이 한정식 집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날이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자꾸만 입구 쪽을 흘끔거렸다. 엄마는 오늘따라 유독 곱게 차려입으셨다. 은은한 베이지색 정장에 머리카락도 단정하게 넘기시고 귀에는 오래된 진주 귀걸이를 달고 오셨다. 내가 어릴 때 아빠가 사줬다던 그 귀걸이. 명절에나 꺼내 끼시던 것을 오늘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만남이 엄마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엄마 떨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살짝 웃으셨다. 왜 내가 떨어? 너나 떨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찻잔을 쥐는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홀로 되신 지 꼭 20년이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던 해 겨울 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그 뒤로 엄마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다. 나 하나를 키우는데 온 생을 쏟아부으셨고 그것만으로도 당신 삶은 이미 가득 찼다고 하셨다. 그런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내게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생겼어. 내가 한번 만나봐 줬으면 해서. 그 짧은 문장에 2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엄마가 의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정식 집 문이 열렸다. 들어오시는 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키가 훤칠하게 크셨다. 깔끔한 남색 재킷에 흰 셔츠, 머리에는 은빛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지만 인상이 단정하고 따뜻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이었다. 가슴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실 하나가 당겨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기억이 터졌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다. 아빠가 남기신 빚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댔다.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다.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행사 도우미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다. 나는 혼자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아니, 먹지 못하고 간 날이 더 많았다. 냉장고가 비어있는 날이 자꾸 늘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배가 고팠다. 배가 고프다는 말도 창피해서 입 밖에 꺼내지 못하던 그때 동네 골목 어귀에 있던 작은 분식집 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오래된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는 아저씨들, 어묵꼬치를 호호 불어 먹는 아주머니들. 그 안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모른다. 나는 발을 붙인 채 그냥 서 있었다. 들어갈 돈이 없었으니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배고픈 것 같았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가게 안에서 움직임이 보이더니 문이 열렸다. 카운터를 보던 아저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얼른 들어와. 어묵 국물이라도 먹고 가. 나는 깜짝 놀라 물러섰다.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으셨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다. 그 표정이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창피함보다 그 따스함이 더 컸다. 들어가서 의자에 앉으니 아저씨가 어묵 국물을 한 사발 내오셨다. 그러더니 잠시 후 떡볶이도 한 접시 놓으셨다. 말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내 앞에 놓고 돌아가셨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가끔 그 분식집 앞을 지났다. 지나칠 때마다 아저씨는 손짓을 하셨다.
때로는 어묵꼬치를 하나 건네주셨고 때로는 튀김을 봉투에 담아주셨다. 돈을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도 드릴 돈이 없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언제나 그냥 주셨다. 한 번은 내가 쭈뼛거리며 말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저씨가 웃으셨다.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나중에 너도 어른 되면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줘. 훌륭한 사람 되어서 다른 사람들 도와. 그게 갚는 거야. 나는 꼭 그러겠다고 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임대문의. 나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의자들이 보였다. 그 빨간 플라스틱 의자들이 이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다. 아저씨가 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시며 엄마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이 낯익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따뜻한 그 눈빛이. 혹시? 내 입에서 말이 먼저 나왔다. 그분이 나를 보시더니 잠시 가만히 계셨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다. 생각보다 많이 컸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엄마가 의아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셨다. 둘이 아는 사이야? 나는 대답 대신 그분을 바라봤다.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한테 떡볶이 사주신 분이야. 제일 배고프던 그때 그 분식집 아저씨.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엄마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천천히 붉어졌다. 그분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눈가를 살짝 건드리셨다.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도 끝내 한 줄기를 흘리고 말았다. 우리는 그날 한정식 상 위에 놓인 음식을 반도 먹지 못했다. 그 대신 수십 년 묵은 이야기들을 꺼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분도 그 시절 가게를 접으시고 얼마나 다사다난한 세월을 보내셨는지. 그 분식집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시던 날, 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으셨다고 하셨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난 게 오래 마음에 걸리셨다고. 그리고 20년이 흘러 세상은 우리 세 사람을 같은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 우리 세 사람은 그 이후로 가족이 되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주무시지 않아도 되었다. 아프실 때 손을 잡아드릴 사람이 생겼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옆에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으로 20년의 시간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 추운 겨울날 배고픈 아이 앞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20년이 지나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다 주신 것도, 아빠가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선물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 오래된 떡볶이 맛이 아직도 기억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였다. 차갑고 배고팠던 그날 저녁 말없이 내 앞에 내려놓으시던 그 접시 하나가 결국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다. 아빠 고마워요. 잘 골라주셨어요. 에필로그.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그 따뜻한 어묵 국물 한 모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고 생각해요. 돈도 아니고 거창한 말도 아니고 그냥 얼른 들어와라는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줬던 기억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줬던 순간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